384번입니다. 자, 민준이네 반 학생들의 미술 점수는 1차, 2차 수행 평가 점수에 합한 것으로 한다고 하죠. 1차 수행 평가 점수와 2차 수행 평가 점수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1차, 2차 수행 평가에 대해서 A, B, C를 받았을 때의 점수가 다음과 같네요. 만약에 A를 받았다면 1차 수행 평가 점수는 60점, 2차 수행 평가 점수는 40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B, C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수행 평가에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이 각각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즉, 1차 수행 평가에서 A를 받을 확률 3분의 1, B를 받을 확률 2분의 1, C를 받을 확률 6분의 1. 2차 수행 평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민준이의 미술 점수가 바로 80점인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이 미술 점수는 바로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1차 점수와 1차 수행평가와 2차 수행평가를 합쳐서 80점이 되려면 1차 수행평가에서 만약 60을 받았다면 2차 수행평가는 80이 되려면 20점을 받았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차에 60점을 받았으면 2차에서는 몇 점을 받는다? 20점을 받아서 80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차에서 50점을 받았다면, 맞나요? 자, B평가를 받아서 50점을 받았다면, 2차 수행평가에서는 몇 점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B를 받아서 30점을 받아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80점이 되겠네요. 만약에 1차 수행평가에서 C를 받아서 40점을 받았다면 2차 수행평가에서도 40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각각을 분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1차에 60점이 A고요. 50점이 B를 받았다는 말이고 40점은 C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2차에서 20을 받았다는 말은 C를 받았고 30을 받았다는 말은 B를 받았다는 말이고 40을 받았다는 말은 A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A, B, C의 확률이 있으니까 1차에 60점인 A를 받을 확률 얼마가 되고요?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차에서 바로 20점을 받을 확률, 즉 C니까 얼마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되나요? 따라서 이렇게 바로 받아서 80점이 되는 확률은 바로 1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50점, 30점 각각 B니까 1차에도 B를 받아서 확률이 2분의 1, 2차에서도 B를 받아서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각 40, 40을 받았지만 1차에서는 C를 받아가지고 얼마가 된다?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고 2차에서는 바로 40을 받아서 뭐가 된다? 바로 A를 받았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1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1차 수행평가에서 A를 받았다면 2차 수행평가에서는 A를 받으면 안 되나요? 받아도 되죠. 그죠? A, B, C 모두를 받아도 되니까 이 1차 수행평가와 2차 수행평가는 서로 뭐가 된다? 독립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1차 수행평가에 받은 점수에 대한 영향을 2차에서 받지 않으니까 자, 우리 각각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8과 4의 바로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이 되나요? 18의 배수가 36이 있고 4도 4고 36이니까
따라서 2배 했으니까 2가요. 4는 바로 9배 했으니까 1을 9배 하면 9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6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13이 되겠습니다. 자, 13은 소수죠. 13의 배수가 36이 아니니까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확률이 바로 36분의 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85번입니다. 자, A와 B를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축구대회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A의 위치는 딱 정해진 것이죠. 자, A는 첫 번째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이니까 우리가 다음 경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A가 들어갈 곳은 어디다? 여기로 딱 정해진 거죠. A는 이 자리에 딱 고정이죠. 여기가 바로 부전성의 자리죠. 자, 경기를 하지 않고도 승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6자리는 첫 번째 경기를 해야 되지만, 자, 이 자리는 첫 번째 경기를 하지 않고, 여기 이 두 팀과 이긴 사람과 이긴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 이런 곳을 부전승이라고 하죠. 자, 그렇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합을 할 때,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입니다. A와 B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진표를 보면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6팀을 우리가 이렇게 추첨을 하여 배정할 때 이 A와 B가 경기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네 개와 두 개의 조로 나누어서 자 왼쪽 오른쪽으로 놓았을 때 B가 이쪽에 들어갈 때와 여기에 들어올 때 바로 A와 경계하는 곳의 위치가 달라지죠. 만약에 B가 여기에 있다면 B가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해서 A는 이미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누가 B가 여기에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럴 때와 B가 여기에 어느 네 자리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A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승전에서 A와 경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B가 이 네 자리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먼저 A와 경기를 하려면 B가 이겨서 올라가야 되죠. 또 이겨서 올라가야지만 A와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보통 뭐 결승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결승전에서 A와 B가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요 한 칸 아래는 바로 어떻게 보면 4강전이죠. 그게 바로 준결승전이죠. 준결승전. 맞나요? 자, 이렇게 두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승전인 경우와 바로 준결승전일 때 만나는 경우. 자, 그러면 선생님은 준결승전부터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와 B가 어디에서 준결승전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B가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뭐 해야 된다?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A와 중결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추첨에서 이 B 자리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자리 중에 이 두 자리는 왼쪽에 오나 오른쪽에 오나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6자리 중에서 요 두 자리를 배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B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팀이 또 여기 하나 왔겠죠.
근데 여기에 B가 온다고 해서 준결승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다른 팀, 예를 들어서 C팀이라고 해볼까요? C팀과 경기를 해서 B가 뭘 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기는 경우는 없고 모든 시합에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는 말은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6분의 2는 B의 위치가 결정될 확률이 되는 거고 위치가 결정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B는 C팀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길 확률이죠. 2분의 1. 이게 바로 B가 승리할 확률을 곱해줘야지만 B가 올라가니까 A와 B가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준결승전에서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와 2를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게임을 할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A와 B가 어디에서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B는 어디에? 이 네 자리 중에 한 자리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의 확률은 얼마 되죠? 전체 네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 처음에 배치할 때 여섯 개가 되죠. 이 여섯 자리 중에서 이 네 자리의 위치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6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6분의 4. 그래서 B가 여기 배정받았다면 B는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B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맞죠? 이 팀이 C라면 C와 이겨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따라서 B가 승리할 확률을 곱해주고요. 그러면 B가 이겨서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이 두 팀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어느 팀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죠. 어느 팀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팀과 쌓아서 경기를 해서 또 이겨야지만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2분의 1을 또 곱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6분의 4는 B의 위치가 되고요. 자, 이 2분의 1은 어딥니까? 이 두 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바로 요 첫 번째 1회전 경기가 되겠죠. 1회전 경기. 그리고 다음에 올라가서 이 두 팀과 경기에서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해서 또 이겨야지만 결승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바로 얘는 1회전이고 2회전. 그러면 이쪽으로 본다면 준결승전하고 똑같죠. 2회전. 2회전에서도 또 뭐 해야 되나 경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준결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여기에 결승전에 안착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는 반드시 이 결승전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A는 부전승으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어느 팀이 올라왔을 때 그 팀이 만약에 P팀이라면 P팀과 경기를 해서 A는 또 승리해줘야 된다. 여기에 바로 누가 승리할 확률? 바로 A가 중결승에서 승리할 2분의 1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여기가 4니까 2과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1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준결승전에서 경기할 확률은 6분의 1, 결승전에서 경기할 확률은 12분의 1이 되니까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6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하면 되니까 6분의 1은 12분의 2가 되죠. 12분의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2분의 2와 12분의 1을 더한 12분의 3이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전체적으로 A와 B가 경기에서 바로 시합을 할
확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각각은 결승전에서 시합할 수도 있고 중결승전에서도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6번입니다.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이나 또는 모의고사,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337번 문제 앞에 선생님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바로 개념을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될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은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반드시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독립이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시행해서 몇 번 나올 확률, 그 각각이 모두 다 독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시행 횟수가 나오고 나올 횟수에 대한 바로 확률이 구하는 것이죠. 확률을. 그러면 그 나올 횟수가 주어지면 나올 횟수가 주어졌으므로 안 나올 횟수도 주어지는 것이고 나온 횟수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면 나올 확률이 주어지면 안 나올 확률 자체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온 거와 안 나온 거에 대한 바로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되니까 서로 여사건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예를 들면서 자, 공식화하자고 했죠. 그죠? 그 공식화한 것을 문자로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바로 이항 정리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한 번만 적어 볼까요? 시행 횟수 하나요? 컨비네이션 그리고 여기는 나올 횟수죠. 나올 횟수.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이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일회눈이 3번 나온다. 그러면 이 5번 중에서 3번 나올 바로 이 경우를 이야기하죠. 즉, 분류한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류한 개수마다 확률은 어떻다? 모두 다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여기에 나올 확률. 먼저 나올 확률을 적어주고 곱하기 안 나올 확률이죠. 안 나올 확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반드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지수에는 여기는 나올 확률이니까 지수에는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 지수에는 안 나올 횟수를 각각 지수에 올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자식을 공식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리하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를 때로는 선생님은 뭐 한다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즉 일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그죠? 딱 두 가지 성공과 실패 딱 두 가지라서 이게 나중에 통계 파트에 가면 이항 분포에서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몇 번 던진다? 3번 던진다고 하는 거죠. 3번 던지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시행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 횟수. 맞나요? 그럴 때 한 번 나올 확률이 아니고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세 번 던지면 성공할 경우가 횟수가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 모두 성공할 수도 있고 세 번 모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 성공한다, 두 번 성공한다, 세 번 성공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분류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는 것은 반드시 독립시행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유투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독립시행의 종류가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맞나요? 그리고 활쏘기라고 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의료 행위도 바로 수술하는 것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던졌으면 첫 번째 성공하면 두 번째도 반드시 성공합니까? 아니면 첫 번째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실패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각각이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 모두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세 번 모두 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던지는 경우가 첫 번째나 첫 번째, 두 번째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자유투 쏘는 거나 활쏘기나 아니면 축구에서 자, 승부차기 할 때나 이런 경우는 모두 다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 성공할 확률과 두 번 성공할 확률과 세 번 모두 성공할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행 횟수가 세 번이니까 자,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온 횟수는 성공한 횟수로 하면 되겠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올 확률이 바로 성공할 확률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고 5분의 4가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바로 자유투에 실패할 확률 다른 말로 안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한 바로 횟수는 한 번이니까 1제곱이 되고 실패할 바로 횟수는 안 나온 횟수는 두 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두 번 성공한다면 3 컨비네이션 2에 자, 맞죠?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성공할 확률에 성공할 횟수 실패할 확률에 실패할 횟수죠. 자, 세 번 던집니다.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바로 나온 횟수 세 번이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에다 성공한 횟수, 실패한 확률에다 실패한 횟수는 0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류했으니까 이 세 개의 바로 무엇이 된다? 분류를 했으니까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 던지면 성공한 횟수가 한 번도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방금 구한 게 이거니까 그 반대되는 바로 경우는 모두 실패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를 어떻게 하자? 여사건 처리로 1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세 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성공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1에서 빼주면 되니까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할 횟수가 0번이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인데 그 횟수가 0번이 되고 그러면 실패한 확률은 5분의 1인데 그 횟수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세 번 모두 다 실패할 확률이 되는 것이니까 1에서 빼버리면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 컨비네이션 0도 1이고요. 5분의 4의 영제곱도 1이니까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5분의 1의 세제곱. 5분의 1의 세제곱은 12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125분의 1은 125분의 1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 이 세 개를 모두 다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해봐도 125분의 124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모가 125면, 자, 진분수 중에서 분모가 125일 때,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분자가 124가 되겠죠. 자, 진분수 중에 가장 큰 분수는 반드시 기하분수입니다. 약분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니까 기하분수로 고칠 생각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87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자,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하기 전에 6번 던졌을 때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뒷면이 몇 번 나온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수가 6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뒷면이 몇 번? 4번, 앞면이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을 치다 보면요. 자, 이렇게 자, 딱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딱 찾을 수도 있지만 자,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식을 여기서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을 때는 식을 이용하는데 이 자체의 식은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몇 번 누가 이렇게 더 발생하는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식을 간단하게 연립방정식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게 만약에 앞면이 나온 횟수를 보통 우리가 먼저 잡아주니까 바로 횟수입니다. 횟수 X번이라고 한다면 자, 뒷면을 Y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X와 Y를 먼저 더해버리면 몇 번이 되어야 됩니까? 6번 던졌으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뒷면은 앞면보다 2번 더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연립방정식을 처리하면 되니까 y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걸 고스란히 대입하면 바로 x 플러스 2는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2x가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x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면이 2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뒷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해서 6이 되어야 되니까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시시한 걸 설명한가 싶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면이 나왔을 때는 X축으로 두 칸, 뒷면이 나왔을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가지고도 설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연립 방정식으로 처리해 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의 기초예요. 반드시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이 횟수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뒷면이 몇 번 나오는 확률? 4번 나올 확률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6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올? 2번. 맞죠? 저 6번 여섯 번 시행 중에서 자, 앞면이 몇 번? 2번. 뒷면이 몇 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을 구해 달라는 것이니까 자, 동전을 던진다는 것은 대표적인 무슨 시행입니까? 독립시행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번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할 확률이라고 생각해 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실패할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 보면 시행 횟수가 몇 번이죠? 6번 중에서 나올 횟수, 즉 성공할 횟수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뭐 성공할 확률 앞면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은 몇 번 나오고 2번이고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몇 번 나와야 된다? 바로 실패한 횟수 4번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확률이 성공도 2분의 1, 실패도 2분의 1이라면 확률이 똑같을 때는요. 자,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즉 성공한 횟수죠. 여기에 그대로 2분의 1에 바로 시행 횟수 6을 지수에 올려주면 되죠. 요 두 개를 지수 법칙한 게 바로 2분의 1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률이 성공한 횟수도 2분의 1이고 그러면 실패할 성공할 확률도 2분의 1이면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그때는 2분의 1에 바로 몇 제곱 시행 횟수를 그대로 올려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6 컨비네이션 2는 바로 15가 되겠습니까? 15 곱하기 2의 6제곱은 얼마입니까? 64죠. 분의 1이면 약분이 서로 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64분의 15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독립시행 문제지만 여기에서 이 횟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388번입니다. 자,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음료수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바로 병뚜껑에 한 병 더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대요. 자,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이 음료수 한 병을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단, 경품으로 받는 음료수에도 같은 비율로, 그 말은 10병 중 한 병의 비율로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경품으로 한 병 받는 그 바로 음료수에도 한 병 더가 있다면 또 한 병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병을 샀지만 경품으로 받는 거에서 한 병 더가 있다면 또 한 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품으로 받는 게 한 병 더가 있으면 또 받을 수가 또 한 병 더 받을 수가 있죠. 재수만 좋으면 여러 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다면 즉 나한테 행운이 없다면 3병 안에 하나도 없다면 경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세 개의 바로 음료수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세 병으로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니까 그 말은 경품으로 한 병만 받아야 되니까 이 세 개의 음료수 안에 반드시 어느 하나는 바로 뭐다? 한 병 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한 병 더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경품으로 한 병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한 병 더가 있으면 또 경품으로 하나 더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경품으로 몇 개 받은 꼴이 되죠? 2개 받은 꼴이 되죠. 그런데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병에는 반드시
한 병 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한 병 더가 없어야 되겠죠. 있어 버리면 또 받게 되니까. 우리가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꼭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 경품으로 받은 이 음료수 병에는 한 병 더가 반드시 없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독립시행의 확률인지를 알겠나요? 바로 첫 번째 음료수에 한 병 더가 있다면 두 번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병뚜껑에 있는 한 병 더라는 글자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병 중, 맞죠? 세 병 중 한 병 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공이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맞죠? 한 병 더가 성공이라면 한 번만 있어야 되고 실패는 바로 몇 번 있으면 되겠다? 두 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이 세 병 중 어느 것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고,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10병 중 한 병의 비율.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말이 없으면 그냥 수학적 확률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고 10분의 1이 되고 실패할 확률이 얼마가 된다? 10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시행의 수, 세 병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한 번 나와야 되겠죠. 성공할 확률은 10분의 1인데 그게 한 번이 나오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 10분의 9가 몇 번 나오면 된다? 두 번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우리는 한 병 더가 나왔기 때문에 경품으로 하나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병에는 절대로 한 병 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실패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10분의 9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10분의 9를 곱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오류로 3 컨비네이션 1에 10분의 1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1, 여기에 10분의 2에 얼마라고요? 여기에 3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니죠.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시행 횟수가 3이고 성공한 횟수가 1이면 성공할 확률은 1이고 여기가 9가 돼야 되죠. 실패할 확률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는 습관을 기르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적어도 답은 똑같겠지만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마지막에 받은 경품으로 받은 이 제품에는 한 병 더가 없는 확률을 반드시 이 독립 시행의 확률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예관 계산해 보면 상 컨비네이션은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이 10의 4제곱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보시면 여기가 10의 1제곱, 여기는 10의 제곱이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10이 또 있으니까 계산을 다 해주면 10의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1의 1제곱은 1, 9의 제곱과 9가 있으니까 9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10의 4제곱분을 3 곱하기 얼마가 된다? 9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확률을 이렇게 10의 4제곱분을 3의 k제곱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10의 4제곱은 똑같죠? 그러면 이 3 곱하기 9의 세제곱이 3의 몇 제곱인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의 친척은 바로 누구죠?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3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죠. 지수법칙. 따라서 3의 몇 제곱으로? 7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K 값은 바로 무엇이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에 10분의 9를 다시 한번 곱해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는 습관을 길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똑같겠지만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얘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끝났고 그 다음 확률은 바로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389번입니다. 자, A대학교의 졸업시험은 두 번까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은 모두 통과하고,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2차 시험을 또 치러야 된다. 그 말은 1차 시험에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도 바로 합격을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고, 2차 시험마저 떨어진다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졸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대학교 학생 몇 명이, 5명이, 자,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된다고 했어요. 각 학생들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모두 다 똑같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고요. 2차 시험을 만약에 치렀을 때는 각 학생이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확률이 더 2차가 높으니까 맞죠? 어떻게 2차 시험이 문제가 조금 쉽겠네요. 그죠? 떨어지는 사람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조금 쉽게 내는 것입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졸업 시험에 통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명은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읽었을 때 독립시행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독립시행은 승리 몇 번 중에 몇 번 성공 이런 말이 있었죠. 저 그래서 성공한 횟수와 실패할 횟수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성공과 실패로. 그럼 여기는 합격과 불합격이 성공과 바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몇 번 아니면 시행 횟수, 몇 번이나 횟수가 나오면 보통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여기에 명이 나왔죠. 명이 나와도 이 5명을 바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으로 본다면 5번 중에서 3번만 졸업시험에 통과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명도 다른 말로 번호로 아니면 횟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이 우리가 합격할 확률은 자체가 합격할 그 사건들은 서로 독립이죠. 1번 학생이 합격했다고 2번 학생이 합격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 되니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시행 횟수가 바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횟수가 바로 뭐다? 3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5명 중에서 3명만 성공한다. 3명만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공할 확률과 바로 여기는 실패할 확률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즉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그럼 합격하는 사람이 몇 명? 3명, 불합격하는 사람이 2명.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합격할 확률을 먼저 찾아주면 불합격할 확률은 1 마이너스 합격할 확률을 빼면 되니까 우리는 합격할 확률이나
불합격할 확률을 먼저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합격할 경우를 우리가 성공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즉, 합격을 하려면 여기에 1차에 붙어버리면, 합격해버리면 2차 시험은 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와 1차에서 불합격했지만 2차에서 합격하면 되겠죠. 따라서 합격할 확률, 즉, 성공할 확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이해되나요? 1차에서 합격, 2차에서 합격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안 되는, 더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차에서 합격할 때는 바로 1차에서 떨어져야지만 2차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전체가 바로 뭘 의미한다? 성공할 뭘 의미한다?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1차에서 합격할 확률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학생 모두 다 4분의 1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성공할 확률은 한 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실패해야 되니까 불합격 바로 4분의 3이 되겠죠. 합격할 확률이 4분, 1차에서 합격이 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바로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 되고 그러나 2차에서 합격하면 되니까 그게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 되고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합격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따라서 4분의 1과 4분의 2니까 4분의 2니까 합격할 확률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바로 불합격할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 실패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여기를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이 지수에 뭐만 붙이면 된다. 전체 시행 횟수를 지수에 올려주면 된다고 했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은 무엇과 같나요? 5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10이 되고요. 2의 5제곱이 32가 되니까 3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과 32는 무엇으로? 2로 약분이 되죠. 2, 50, 2름이 2, 6, 12가 되어서 바로 5명 중에서 3명만 합격 졸업시험에 통과한다. 즉, 합격 확률은 16분의 5가 되어서 기하 분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바로 21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성공할 확률을 정확하게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1차의 합격 아니면 2차의 합격이지만 2차의 합격이란 말은 반드시 1차에서 불합격이 돼야지만 2차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경우까지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불합격, 여기도 불합격이면 이 친구는 졸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졸업 시험에 통과를 못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독립시행의 확률에 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잘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